자, 오늘은 4단원을 배우는 첫날인데요. 4단원의 제목은 바로 함수입니다. 함수는 중학교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요, 함수의 뜻을 배우고요. 함수값이 무슨 의미인지 또 함수값을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함수에 관련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다음에 예를 한번 살펴볼게요. 읽어보죠. 음료수 자판기에 세 버튼 A, B, C가 있다. 버튼 A를 누르면 생수가 나오고요. 버튼 B를 누르면 탄산음료가 나오고 버튼 C를 누르면 캔커피가 나온다고 할게요. 이게 바로 함수입니다. 선생님 저는 잘 와닿지가 않는데요 라고 한다면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지금 선생님이 자판기 버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판기 버튼 A, B, C를 누를 때 각각 서로 다른 음료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이렇게 이 예시에서 자판기 버튼과 음료 사이의 관계가 바로 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뜬금없이 자판기 이야기를 하니까요.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질 텐데요. 여러분이 함수라고 하면 너무 수학적인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실생활에서 예를 한번 찾아본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스마트폰 여러분 사용하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요. 여러분이 데이터 사용을 많이 할수록 요금이 올라가겠죠. 이렇게 데이터 사용량과 요금 사이의 관계도 바로 함수입니다. 또는요. 운동 시간이 길어질수록 여러분이 운동을 많이 하면 몸무게가 줄어들겠죠? 체중이 줄어든다. 운동 시간과 체중 사이의 관계도 우리가 바로 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함수가 무엇인지 좀 감이 오나요? 선생님이 계속 반복해서 했던 얘기가 바로 함수는 어떠한 관계이다 라는 설명을 많이 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함수는 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위에서 얘기했듯이 그것이 버튼과 음료수 사이의 관계가 될 수도 있겠고요. 데이터 사용량과 요금 사이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운동 시간과 체중 사이의 관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관계가 함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보세요. 자, 한번 보시죠. 관계 중에서 어떠한 관계가 함수가 되는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자판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버튼 A를 누르면 생수가 나온다. 좋아요. 버튼 B를 누르면 탄산음료가 나온다. 버튼 C를 누르면 캔커피가 나온다. 이 둘 사이의 관계가 바로 함수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 버튼 A를 눌렀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돈도 넣고 버튼도 눌렀는데 어떠한 음료도 나왔다. 즉 버튼 A에서 나가는 화살표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럴 땐 우리가 함수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함수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요. 버튼 A를 눌렀더니 동시에 생수도 나오고 탄산음료도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버튼 값에서 두 가지 종류 또는 세 가지 종류, 즉 하나보다 더 큰 하나를 초과하는 음료수가 나온다면 그때도 우리가 함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판기 안에서의 대응관계가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요. 모든 버튼에 대하여 음료수가 연결되어 있는지 단 하나라도 눌렀을 때 음료수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함수 관계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둘째로는요. 버튼을 눌렀을 때 두 개가 아니고 세 개가 아니고 단 하나의 음료수가 나오는지 그것이 바로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버튼을 눌렀을 때 두 종류의 음료수가 나오면 그때는 우리가 함수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요. 수학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한다면 버튼을 X로 생각하고 음료를 Y라고 생각한다면 두 변하는 값 X, Y가 있을 때 모든 X값에 대해서 오직 하나의 Y값이 결정될 때 그것을 우리가 함수라고 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수의 뜻은요, 여러분이 특목고를 생각하는 경우에 함수가 무엇이냐, 함수의 예를 들어봐라 라는 것은 면접에서 아주 잘 나오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해두길 바랍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볼게요. 선생님이 변수라는 말을 처음 썼는데요. 변하는 값이라는 뜻입니다. x, y와 같이 여러 가지 변하는 값을 나타낸 문자를 우리가 변수, 변하는 값이라고 합니다. 상수라는 표현은요, 선생님이 이전에도 쓴 적이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상수항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3에서 이러한 숫자를 우리가 상수항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했었죠? 즉, 상수라는 것은요, 일정한 값, 변하지 않는 일정한 값을 나타내는 수와 문자를 의미합니다. 자, 함수의 뜻,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두 변수 x와 y에 대하여 x 값이 결정되면 y의 값이 오직 하나로 결정되는 관계가 있을 때 y를 x의 함수라고 한다. 기호로는요, 함수를 영어로 function이라고 하거든요. function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말을 줄여서 fx로 나타냅니다. 자, 선생님 좀 더 수학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x와 y 사이의 관계라고 했으니까 x 값에 예를 들어서 1, 2, 3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대응되는 y 값은 x의 2배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1에 대응되는 값은요? 2배인 2가 될 것이고요. 2에 대응되는 값은 2의 2배인 4가 될 것이고요. 3에 대응되는 값은 2배인 6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요,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y는 ex라는 함수 중에서도요, 정비례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 풀면서 함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함수의 예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더 다양하게 접해보도록 할게요. 질문 한번 볼까요? 선생님, 식으로 표현되어야만 함수인가요?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학교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식으로 나타낼 수 없는 함수도 물론 존재합니다. 처음에 선생님이 예로 들었던 버튼과 음료수 사이의 관계 또는 시간과 기온 사이의 관계는요, 분명 함수지만 식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함수라는 것, 둘 사이의 관계이고 함수의 조건을 만족한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함수 값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자, 함수값 구하기 한번 볼게요. 함수값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예를 통해서 알아볼게요. 선생님 이름이 은영인데요. 그래서 은영이란 이름으로 예를 들어봤어요. 은영이는 평균 속력 6km/h로 X시간 동안 Ykm를 걸었다. 평균 속력이 6km/h니까요. 1시간 걸으면 6km 갈 것이고요. 2시간 걸으면 12km를 가겠죠? 이 X와 Y는 바로 뭐라고 했죠? 변하는 값, 변수다 이런 단어를 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은영이가 5시간 동안 걸었을 때 이동 거리는 얼마냐라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함수로 나타내져 있는 문제가 있을 때요. 이렇게 표를 그려서 보통 나타내는데요. 변수를 이렇게 제일 먼저 써주고요. 자, x가 1일 때 y값이 얼마인지, x가 2일 때, x가 3일 때 y값을 찾아보면서 관계식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뭐라 그랬죠? 평균 속력이 6km라고 했으니까 1시간 걸으면, 그렇죠. 아까 얘기했듯이 6km 가고요. 또 2시간 걸으면 12km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시간 걸으면 몇 킬로미터죠? 그렇죠. 1시간에 6km니까 3시간이면 18km, 4시간이면 6, 4, 24, 24km를 가겠네요. 그럼 은영이가 쉬지 않고 5시간 동안 걷는다면, 그렇죠. 선생님이 여기선 쓰지 않았지만 여기 5라고 한 번 더 써주면 1시간에 6km 가니까 5시간 걸으면 30km 가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표를 통해서 답을 구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x와 y 사이에 관계식을 찾을 수도 있어요. 변수 x, y가 있을 때 y라는 값, 즉
이동 거리는요, 속력 곱하기 시간이겠죠? 따라서 우리는요, 주어진 조건을 통해서 y는 6x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죠? 은영이가 5시간 동안 걸었을 때, 즉 x가 5일 때 y 값은 얼마이냐, 이동 거리는 얼마냐 라고 물었으니까 x5라는 값을 관계식에 대입을 해줘서 y 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은영이가 물론 100시간을 걷지는 않겠지만, 쉬지 않고 100시간을 걸을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x가 100이라면 다 써볼 필요가 없이 관계식을 찾아서 x 자리에 100을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것이 바로 관계식을 찾는 이유가 됩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볼까요? 자, 함수값이란 것은 무엇이냐? 함수 y는 fx가 있을 때 x의 값에 따라서 하나로 정해지는 y의 값이다 라고 했습니다. 방금과 같은 경우는요, x가 5일 때의 y 값을 찾아봤죠. 그때 우리가 y 값을요, f5라고 할 수 있고요. 관계식이 y는 6x였기 때문에 f5의 값은 30이었고 단위는 킬로미터였습니다. 자, 또는요, 함수 fx는 3x 더하기 2가 있을 때, 만약에 문제에서 x가 1일 때 함수값을 물어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f1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즉 x 자리에 1을 대입해라 라는 말입니다. 대입을 해주면 어떻게 되죠? 3 곱하기 x가 아닌 1 더하기 2가 되고, 이걸 계산하면 5가 되겠죠? 이것이 바로 함수값의 개념입니다. 문자로 일반화 시켜보면 y는 fx라는 함수가 있을 때 x는 a에 대응하는 y 값을 물어보면 우리가 fa는 함수값 b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은요, 함수의 뜻과 함수 값에 대해서 배워봤거든요. 문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